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거나 혹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문화재들이 이들의 손에 의해 다시 그 모습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잊혀질 법한 문화재를 재탄생시키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고 부르는데요. 수백 아니 수천 년 유구한 역사 속 유물을 손끝에서 되살리는 사람, 오늘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서울특별시로 오늘 잡스타그램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업 공간에서 아침부터 분주히 작업 중인 이 사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문화재 수리 기능자 김남혁 씨. 불상에 보관된 복장 유물에서부터 오래된 역사 속 그림들까지 그의 손에서 다양한 문화재들이 수리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귀해 보이는 이것들이 현재 수리되거나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족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굉장히 귀중한 유물인데 특히 이 족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자분께서 조선식 전통 족자로 제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쪽 염색된 비단이나 선명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축이나 이런 금환, 다회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목재 하시는 분, 금속 하시는 분, 그리고 직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합심을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존 처리를 하고 배첩, 장항을 해서 완성한 족자입니다. 실제 문화재 보존 처리에서부터 개인 의뢰자들의 고서화, 불화의 보존 처리, 장황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김남혁 씨.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활동한 그의 첫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패션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번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서 인사동으로 가서 인사동 표구사에서 굉장히 박봉으로 일하면서 일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패션 의류 회사를 다니던 그가 전문적인 또 다른 기술력을 갖기 위해 도전했던 일이 바로 문화재 수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옛 그림의 수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보기에도 오래된 옛 그림 한 점이 놓여 있는데요. 먼저 이 겉에 있는 이런 먼지들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펴주고, 그리고 이렇게 결손,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유사한 천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천으로 메워주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서 배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림 표면에 오염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 후 산성도 완화, 클리닝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기본으로 준비돼야 다음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네요. 굉장히 이렇게 부스러지는 바탕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닝 방법을 저희가 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이 바탕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본이고, 면본의 경우 지금 안료가 굉장히 안전적인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건식 클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물 보존 작업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작품의 분석 조사가 제일 먼저 선행돼서 작품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를 진행하고, 해체 후에는 클리닝, 그 다음에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싱이라고 표면을 양생해 줍니다. 그 후에는 오래된 뒤에 있는 배접지를 벗겨내주고, 그리고 나서 결손부에 대해서 복원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뭐 매음 처리라든가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배접을 해서 배접 보강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가 그림인 경우 그림의 성질에 따라서 그 수리 방법도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습식 클리닝으로 이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물에 닿아서 안료가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안료가 녹는지 안 녹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류가 잘 먹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가 봐요. 진짜 와 어렵다 어려워. 이게 보통 섬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물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게 안료네 하고 딱 물을 줬는데 사실 이 빨간색이 그 사람이 칠해버린 거야. 번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래된 그림의 수리를 위해서 앞면만큼이나 뒷면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그림 수리 전 아니죠. 그림의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 위에 그려졌냐에 따라 뒷면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힌 부분도 많고 균열도 있고 그리고 안료의 상태가 지금 약간 불안정해서 지금 바로 물이 닿으면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종이 자체가 작품 자체가 약간 숨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약간 습이 한번 가게 되면은 물이 잘 마르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게 곰팡이가 쓸 가능성이 항상 생깁니다. 한지 같은 경우는 좀 틀린가요? 그죠? 한지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굉장히 길어서 공극이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에 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층이 많기 때문에 한지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수리 의뢰가 들어온 이 그림은 1894년 불화인데요. 부분적인 양생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색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섬세한 붓터치로 정교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색 안료가 종이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습식 클리닝이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안료의 상태가 지금 덧칠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스러지고 수분에 의해서 약간 분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악교라는 이 천연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안료를 좀 안정화해서 다시 재부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물감을 새로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색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하면 문화재를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손상도 어느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항상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저희는 처리를 할 때 항상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수명을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색을 칠한다고 해서 막 칠해서도 안 되는구나. 맞아요. 이게 현재 그림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예측을 하고 나서 적절한 수준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 칠하면은 문화재가 다르게 수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료의 안정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이제 표면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양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분사 스프레이로 물을 쭉 줘서 이제 그 물이 그림을 투과를 해서 오염물이랑 같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바닥에 이제 흡습지가 젖어서 이제 오염물이 이제 클리닝이 되는 과정입니다. 습식 클리닝만으로도 그림의 전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클리닝 작업 후 본격적인 안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거의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벽장이나 이런 안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오시던 것들을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보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주시고
저한테 복원을 의뢰해 주시는 편입니다. 문화재 수리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자의 오래된 그림의 수리도 진행 중인 이곳.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 처리가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의뢰자분께서 결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채색을 원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조금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제 문화재 보존 처리 작업은 물론 의뢰자의 그림 수리까지 진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남혁 씨. 자신에게 맡겨진 오래된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리할 수 없습니다. 색을 칠하는 손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는데요. 색맞춤 작업을 원형이랑 똑같이 그리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무조건 원형과 처리된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후손들이 보기에도 항상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색맞춤은 우리가 작품을 관람하는데 위화감이 없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로 100의 관음도의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최소 6개월이 기본이고요. 6개월이요? 네네, 맞죠. 6개월 정도가 기본이고 왜냐하면은 문화재든 유물이든 실수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가장 관찰을 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고서화 수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공인데요. 고서화의 가장 보존 처리의 기본이 되는 이제 풀을 끓이려고 합니다. 지금. 풀을 끓인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래된 그림의 수리에 있어 여러 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풀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전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밀가루 안에는 뭐 밀기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미생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물에 담가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 썩기 시작하고 미생물들이 꼬이면서 이렇게 다 썩어서 이제 물에 배어 나오면 다시 물을 따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물로 다시 갈아주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물이 그런 미생물이나 그런 불순물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이면은 불순물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접착제로서 이렇게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만들어진 풀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2차, 3차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데요. 작업량이 만만치 않네요. 이거를 이제 풀 거름망에다가 내려서 곱게 내려가지고 배접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름망에 곱게 걸은 풀은 비단과 서화를 한지로 배접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화나 비단을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 배접지를 붙이려면 정성 들여 만든 풀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배접 작업은 그림에 한지를 덧대어 붙여서 그림의 강도를 높이고 안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업인데요. 고서화의 보존 처리, 수리에 있어 필수 처리 작업이죠. 이런 비단 같은 경우에는 비단에는 이렇게 종이 한지가 배접을 해서 잘 문질러도 잘 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이 바늘 사이사이가 이제 섬유 사이사이에 박히면서 한지가 좀 더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유연성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긴 시간과의 싸움. 그러나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그림이 잘 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바람은 어쨌든 이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 직업 자체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이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가 많이 되어서 이 문화재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가 많이 공론화가 되고 좀 커져서 조금 보존 처리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오롯이 지키는 길.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된 것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문화재 수리 기능사 김남혁 씨. 앞으로도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추길 김남혁 씨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